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증시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떨어지고 있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폭락에 가깝습니다. 꼭 5%, 10% 떨어져야 폭락은 아니에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투자자들에게 폭락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사료 폭등의 비밀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곤하죠? 시간이. 자, 외신입니다. 나스닥이 2%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페드 미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의사록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빅점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빅점프라고 하면 금리의 빅점프죠. 0.5%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그거는 긴축이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모인 시장이기 때문에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US 오일 스탁파일, 자, US의 원유 재고량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값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차이나가 지금 러시아 오일에 대한 트레이드를 꺼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제재를 당하더라도 원유를 사줄 애들이 있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 누구냐? 중국이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석유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큰 원유 시장입니다. 원유를 빨아들이는 나라죠. 빅 오일 executive라고 하면 큰 오일 기업의 그 경영진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US 콩그레스에 나와서 콩그레스 히어링이라고 하죠. 청문회. 그냥 여담으로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듣는 거죠. 예, 듣는 자리다. 거기서 얘기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개솔린 프라이스, 자, 개솔린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예. 어차피 빅 오일 컴퍼니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좀 수익을 본다라는 로직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들 잘못은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yield rise,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으면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금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카카오가 상생에 3천억을 투입했답니다. 지금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죠.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 사람들이 소상공인의 골목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 기금에 3천억을 투입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약간 이런 거죠. 뺨을 세게 때려놓고 바세린을 발라주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한동안 카카오를 안 봤어요. 시간이 되면 카카오 공매도 잔고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완화됐지만 또 이게 다시 급등할 만한 이유는 없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를 좀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미 배터리 조사는 일반적인 절차, 추가 이슈 없을 것.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좀 속을 썩이고 있죠. 예, 상장 때 받은 사람들은 조금 울상을 짓고 있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 날에 털고 나오는 게 맞죠, 일단은.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편한다. 이건 리오프닝이랑 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연말까지 국제선이 50% 회복된다. 이거는 되게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퍼센테이지예요. 국제선이 연말까지 50%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8개월이 지나도 50%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리오프닝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여기서 보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최근에 급등했죠. 제가 쌍방울 급등할 때 저거는 100% 작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급등에서 이익을 본 주체가 쌍방울 그룹이란 겁니다. 쿠이 보너라고 했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 급등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쌍방울 그룹이 지금 차익 실현했다는 겁니다. 조금 놀랍네요. 예.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예. 이게 가능하다는 게. 셀트리온이 케미칼 시장에 확대한답니다. 지금 셀트리온 분위기가 안 좋죠. 공매도 잔고도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았고요. 최근에 블록딜이 일어났죠. 그 블록딜 물량은 공매도 상환에 쓰였다는 게 데이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도 계속 하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만들고 싶었던 건데 뭐야 바이오 대폭등장이 온다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바이오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에 카톡이 오네요. 뭐지? 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의견은 똑같습니다.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그어놨던 저항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거래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좀 지켜보시고요. 또 저항선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항선 맞고 떨어졌죠, 바로. 정확하게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다. 근데 많이 안 떨어졌죠. 예,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갭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빅스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시장에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뭐 개인 투자자가 뭐 빅스텝에 대해서 그리 크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냥 웬만하면 장투하려고 사고 있는 분들인데 빅스텝 한다고 팔고 뭐 금리 떨어진다고 팔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저항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S&P랑 나스닥이 폭락 중인데요. 연준의 의사록 페드 미니스라고 했잖아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인데 곧 3시죠. 예. 졸리죠, 여러분. 아, 다들 아침에 보시죠. 저만 졸리구나.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으로 빅스텝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0.5%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하죠.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재료는 다 까졌고요. 올해 점도표 등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뭐 그리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락 중이죠. 98불입니다. 이것도 현재 여러분들 똑바로 보고 계시죠. 예. 120불쯤 할 때 이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이 예상된다. 그래서 숏에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일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또 잔잔바리 이슈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또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그게 데드캣 바운스를 시작으로 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60불, 50불 할 때 100불이 간다고 우리가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 타이밍도 정확히 예측해야겠죠. 계속 지켜보시죠. 자, 양적 긴축 대폭 강화에도 올해 침체 없다는 페드. 자, 페드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죠. 예, 침체라고 하면 뭐 주식 침체가 아닙니다.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페드는 경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주식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겠죠. 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시작하되 공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빅스텝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올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무슨 기사가 이렇게 친절하죠? 친절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기사는 그냥 가비지 기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안 좋은 기사죠. 강조했습니다. 확언했습니다. 이거는 예, 기자가 그냥 첨언하는 거잖아요. 뭐 확언하는 건 알 수 없죠. 예, 뭐 목소리를 높였다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내용만 집중해서 보면 빅스텝을 밟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페드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분석해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올 확률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이유는 없죠. 사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급락 시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최소 행보입니다. 여기서 저항선을 뚫어올리면 좀 상승할 거예요. 그 뒤에 지리한 행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일은 그 악재가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랩 단타 논란이 있었죠. JP 모건이 얘들이 100억을 그냥 3일 만에 챙겼어요. 예. 안랩을 엄청나게 사놓고 3일 뒤에 판 거죠. 근데 안랩이 그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 후보설이 있었죠. 근데 뭐 본인이 고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건 좀 조심하자라고 미리 의견을 드렸었고요. JP모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수치는 잘못 쓴 것이다. JP모건이 잘못된 수치를 줘서 우리가 그대로 공시한 듯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문맥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데요. 해당 수치는 잘못 쓴 거래요. 잘못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수치를 준 거래요. 잘못 쓴 게 아니고 잘 쓴 거잖아요. 잘 쓴 건데 얘들이 잘못된 수치를 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떠나서 JP모건이란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다. 예, 사채꾼들은 그래요. 예,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그 주식 시장에서는 완전히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예, 이번에도 여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런 모습을.
일단 안랩 투자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급등락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천정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또는 기술적 분석상 다시 급등할 수는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일은 없을 거다. 맞아야 돼, JP모건 진짜. 현대사료주 급등락의 비밀이란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 자체가 진짜 기획 기사죠. 진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뜬 걸 보니까 현대사료주는 급등이 예상됩니다. 예, 급등 이후에 완전 급락할 겁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지만 예, 지금 뭐 사료주가 약간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해서 좀 조명을 받았었죠. 최근에 뭐 샘표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대두값 상승으로. 무엇보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 지분 인수를 통해 우회 상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주가 급등에 주요한 영향을 줬다. 굉장히 친절하죠. 예. 현대사료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료는 이름 그대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즉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저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이 아, 사료주가 좋아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아 우회 상장 이슈도 있어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셉션이죠. 이걸 보니까 아마 급등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회 상장에 대한 기사가 막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오 잠깐만 지금 아니면 못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냥 박살 내는 거죠. 22배 폭등했죠. 예. 코로나 이후에 22배 폭등한 정말 기이한 종목입니다. 무슨 뭐 네이버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22배나 폭등하는 게 이거는 정상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이 아닙니다. 현대사료는 정상적인 회사죠. 예, 사료도 잘 만들고 하겠지만 주식의 흐름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정상이 아닌 종목 이런 또 예, 급등하는 종목에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갔습니다. 요 완전 급등 직전에 사서 여기서 사실 제가 건강하게 안 팔렸습니다. 제가 요쯤에 걸었어요. 요쯤에 걸었는데 이동평균선쯤에 걸었는데 그거보단 좀 못 미쳐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놔뒀어요. 예, 이건 뭐 여기서 한번 급등한다. 뭐 어디까지? 예. 제가 생각한 그 저항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도 매도를 걸 거고요. 내일 정도에는 오늘이죠 이제. 오늘 정도에 매도할 겁니다. 매도할 거예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들어갔죠. 누구인가? 응?